여기 다른 나라들의 대입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수학이 즐거울 수 없을까? 박형주 교수는 평가 방식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30개의 문제가 모두 독립된 문제입니다. 각각이 다 독립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문제 같은 경우는 큰 대문제가 있고 대문제 하에서 작은 소문제로 연관된 소문제로 갈라져 있어요. 앞에 문제를 해결하면 뒤에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의 생각을 계속 생각의 방향을 오히려 문제가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건 프랑스의 대입 시험 문제입니다. 대문제와 연계된 하위 문항들로 구성된 이 시험 문제는 하나의 수학적 원리를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도 4시간이나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30개가 완전히 독립된 그냥 30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연결이 지금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구조이죠. 항상 연습을 할 때 스탑워치를 놓고 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 이 문제는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 하는 그런 좌절감을 겪게 합니다. 수학을 심지어 재능 있는 학생조차도 수학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에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조차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수학을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시의 중요성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보니 이런 서술형 도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방식이 바뀌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그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그런 이제 입시 방식에서는 변별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과 같이 약간 기형적인 그런 입시가 이제 생기는 것인데요. 평가에서 과연 변별력이 이게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내려온다면 그런 그 큰 틀을 바꾸기 힘들더라도 일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 그렇다면 수학 불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국대 수학교육과 연구팀과 함께 수학 불안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일간의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수학 불안 캠프를 같이 진행하게 될 캠프직의 김현주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이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지 써보도록 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불안에 대해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캠프는 앞으로 10차시 동안 4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는 단계,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수학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하는 심리적, 수학적 처치 단계, 마지막으로 교사의 피드백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써보고 과연 이게 내가 극복하지 못할 건가?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남학생부터 앞에 나가서 애들하고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문제가 쓰여진 종이를 보게 되는 게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불안해지냐면은 눈앞이 되게 어두워지고 눈 감은 것 마냥. 그리고 그냥 종이를 보잖아요. 그냥 확 덮어요. 그냥 몰라 이거 못하겠다 이러고. 그때 중학교 때는 딱히 시간에 쫓기는 그런 느낌을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바로 첫 수능 갔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진짜 너무 되게 두렵다고 불안했다고 해야 되나 그랬고 그때 느낌은 빨리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었고요. 고1 중간고사 때 제가 수학 시험을 풀 때 그때도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다 풀고 제 손을 보니까 엄지손톱에 완전 피가 나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뜯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떻게 불안하냐면 일단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게 느껴지고 이제 손에 이제 땀도 막 나고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못 풀 거라는 문제를 바로 직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앞이 깜깜하고 당황하고
손에 땀이 나기보다는 손이 달달달 떨려서 글씨를 못 써요. 근데 너무 당황하고 떨려서 울었어요. 수학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걸 공감하게 된 아이들. 이제 그동안 두려워했던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짝이랑 짝꿍, 앞뒤 뭐 해갖고 다 질문하고 서로 도움 주고받으셔도 되세요. 이번 캠프에서는 평소 문제집에선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시간에 막 촉박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잠깐만 40% 이상 거면 40원 게다가 쿠키 한 개씩 판 건데 100원에서 40%를 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거 식 이렇게 세우는 거 맞아?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리터당 가격이 X1이라는 거잖아. 6.15 곱하기 X 플러스 120을 해야지 7.40원. 아, 너 슈크림 다 풀었어? 풀었는데 이상해 나. 나도 이상해. 안 이상한 애가 어딨어. 다 분수 나와 막. 교과서가 얘네는 다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 개념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를 통해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높이도록 한 겁니다. 모르는 문제를 서로 상의하며 수학에 대한 긴장감을 떨쳐내는 아이들. 10대 15는 390대 X인 거잖아. 원래 이게 정비례잖아. 근데 그럼 얘를 앞뒤를 바꿔주는 거야. 얘를 다 방법이 있는 거 같아. 원래 다. 맞아. 다 그런 공식이 있어. 사실 그 전에 풀던 문제들은 다 무슨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실 일상에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푼 문제를 보니까 인터넷 회신 속도를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다못해 빵을 만들 때도 수학을 쓰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주신 문제는 좀 일상생활에서 미지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또 이것도 방정식처럼 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되게 어려운 문제만 하다가 이렇게 쉽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하니까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활동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뒤따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되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3점의 평가 점수가 4점이니까 상품만 4. 조건을 찾아서 풀어야겠다. 이거 정말 굿솔루션이야. 이게 수학 읽는 방법인데 뭐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식을 먼저 세우면서 수정하고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푼다는 거는 이게 전문적 용어로 수학적 의사소통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특히 피드백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장점들을 짚어줌으로써 수학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요. 그거는 저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학창 시절 때 제가 지금 수학 교사를 하고 있지만 뭐 수학 너무 재밌어서 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자신감을 좀 얻고 그렇잖아요. 수학 못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자신감을 얻고 좀 수학이 어려운 걸 인정을 하되 우리가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그럼 이제 발표 한번 해볼까요? 같이는 나오셔서 이거 1차원수 과제 발표해보시지. 네. 성민이하고 소윤이 팀. 오늘은 도형을 통해 함수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색다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x는 1일 때 y는 6, x는 2일 때 y는 11, x는 3일 때 y는 16으로 하나씩 이제 입력값과 출력값이 하나당 하나씩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항상 뭐로 일정하나요? 5요. 네, 5로 맞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니면 나 이거 1참수 과제나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싶다? 오늘 정훈이하고 아영이가 막 손 번쩍 들고 막 선생님 기분이 좋네요. 했잖아. 이 상태에서 그림 3을 보면 일단 이 두 개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서로 바뀐 게 보이시죠? 겉에가 한 줄씩 이렇게 늘어나요. 평소 내성적이던 정훈이와 아영이도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수학도 이 아이들은 싫어하는 아이들일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 낮은 아이들일 거고 하니까 분명 결과 측면에서는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과연 이렇게 저희가 끝낼 수 있을까, 그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차츰차츰 아이들이 이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뭐 캠프가 어땠고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동안 수학에 대한 아이들의 불안은 얼마나 감소됐을까요? 자신들의 변화된 감정을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해 봅니다. 전에 캠프를 하기 전에는 완전 음수였는데 이제 양수로 돌아서 수학에 대한 저희의 호감을 나타내봤고요. 그리고 2번은 그냥 원의 방정식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그냥 저희가 앞으로 수학 시험 볼 때 다 동그라미 채점하자는 의미로 간단하게 하나 그려봤어요. 엄청 떨렸다는 그걸 빨간색으로 약간 심장이 박동. 그래서 빨간색이었다 이제 주황색으로 되고. 근데 왠지 2학기가 되고 시험을 또 다시 보면 또 수학 불안 정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수학 불안 정도가 올라가면 수학 캠프를 다시 떠올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일상에 돌아가서 학교 수학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수학은 원래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저도 분명 그랬는데 저는 오늘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흥미라는 거를, 약간의 흥미를 좀 느꼈어요. 전 제가 사실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제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풀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수학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충분히 생각해보고 수학에 대한 성취감도 맛봤습니다. 사점대에 이르렀던 아이들의 높은 불안도는 캠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지적 성취 면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는 첫 시간부터 끝까지 문제만 풀다 끝났는데, 이제 교사들이 심리적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수학이 그냥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좀 내가 갈 수 있는 것들이 자주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향코자 합니다. 캠프가 끝나고 다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과거에는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아영이. 이제는 조금씩 수학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정답을 맞히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만이 수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접했을 때는, 지금 캠프를 하고 난 뒤로부터는 뭔가 부담감이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잘 안 풀려도 막 원래는 짜증 났는데 요즘에는 뭔가 수학을 접하는 태도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자신감도 좀 생겼고 불안도 한 90이었다면 지금은 한 75 정도? 그래도 이제는 전보다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해요. 일단 내가 틀리더라도 끝까지 좀 해보고 틀려야겠다 해서 이제 집합 같은 걸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데 좀 열심히 풀고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갖고 수학의 의미와 재미를 발견하는 것. 이제는 우리 그렇게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